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대선판을 덮고 있습니다. 뭐 리스크인지 찬스일지는 윤석열 캠프에서 대응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후보 대결에서 밀린다고 판단을 한 민주당 정권 주변에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혜욱 전 어린이 태권도 협회 회장,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나와서 열린 공감 TV 또 오마이뉴스 여기에 대고 인터뷰를 하면서 줄리 의혹을 다시 제기를 했죠. 본인이 24년 전에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이 줄리고 김건희 씨다.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24년 전의 일을 딱 한 번 보고 사진 보고 이 사람이 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손혜원 전 의원 일제히 나서서 그리고 또 권력 주변의 스피커들이 일제히 나서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의혹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 의혹에 더해서 과거에 겸임교수 취업을 위해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 의혹 이런 것들도 다 일제히 쟁점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제대로 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어떤 이런 언론에 한번 노출돼서 정치적인 문제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사안들이 이런 해명 내용들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선 쟁점들을 덮어버리는 일종의 블랙홀이 돼가고 있는 이 사안이 지금 돼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을 간략하게 이 쟁점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간신문을 쭉 보시면은 한국일보는 일면 톱 기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내로남불 칼날 위의 윤석열. 내로남불이라고 한국일보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내로남불인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일면 톱으로까지 이 기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때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가짜 경력, 수상실적 세건도 허위 부풀리기 의혹,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욕심을 부렸다. 일부 잘못 시인. 그래서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이 가족 불공정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가능클럽 토론회가 있었죠. 거기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진화를 시도했지만 김건희 씨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내로남불을 난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역공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한국일보가 제가 보면 상당히 이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3면 관련 기사에서 이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씨가 보수 없이 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로 불렸다. 그냥 기획이사 이렇게 불렸다. 그러는 것이고 게임협회에서는 직함 준 적 없다. 이렇게 또 진실공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혼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또 부적절한 해명이다. 이런 반론이 있다. 한국일보가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죠. 이 김건희 해명에도 논란 증폭. 김건희 대표는 게임산업협회 관계자와 친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일도 비공식적으로 도와주고 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5년간 김씨 본 적 없다. 사무국장 외에 또 다른 직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자는 김씨 참여 없었다. 김건희 씨는 그것도 죄라면 죄다. 허위 인정을 했다.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회사 직원과 단체 주장, 김건희 주장의 출품업체는 출품작을 제작 후에 입사했다.
자, 근데 이 두 번입니다. 두 번인데 하나는 출품작을 제작 후에 입사한 것이고 하나는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을 때, 김건희 씨가 부사장으로 있을 때 그 수상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윤석열과 결혼 전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두둔을 했는데 이 후보자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다. 방어에 나섰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일보의 표현입니다. 영부인이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라는 점과 김 씨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이 한국일보가 상당히 지금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까지 막 붙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결혼 전의 일이라고 모두 납득이 되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정가 사범은 모두 용서해야 한다. 납득 안 되는 핑계만 만연한 세상이다. 이렇게 뭐 꼬집었다. 자, 한겨레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 김건희 허위 경력 인정 지나기 위해 쓴 것 아닌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 좀 어떤 불감증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김건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조국 씨 아들 딸과 비교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한겨레 기사 내용은 당 내부에서 치명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이준석은 결혼 전 일이다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위법에 해당한다.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 가능클럽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육면톱으로 실었습니다. 윤석열 아내 경력, 수상 실적 전체적으로는 허위 아니다. 일부 가정이 있었지만 다 허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가능클럽 토론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고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수상 경력도 완전히 날조가 아니었다. 자, 다만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왜 결혼 전 일을 뒤지느냐, 내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죠. 이 YTN 기자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제 처가 기자를 대하는 게 좀 부족하다. 억울함을 이야기한 건데 어찌됐든 부적절했다. 자, 이런 또 지적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렇게 본인의 그 입장만 너무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 조선일보 그 육면 아래 기사 보시면은 김건희 경력 돋보이려 한 욕심 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그런데 이것과 또 별개의 줄리 논란이 있죠. 줄리는 100%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한 것. 어제 김건희 대표 기사가 YTN 뿐이 아니고 또 어제 별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줄리를 한 적이 없다.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과거 접대부 의혹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언론이 좀 제대로 취재를 해달라. 그 시간에 정말 노력했고 악착같이 살아왔다. 진짜 간절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쉽게 안 살았는데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김건희 씨의 이런 해명도 실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혜욱 씨가 이 줄리를 24년 전에 만났다. 그거 했을 때 오마이뉴스가 그것을 보도를 했죠. 자, 이렇게 되니 오마이뉴스의 그 기자들이, 소장파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 그리고 그 기사를 게재한 오마이뉴스, 그리고 그 기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 기자협회부, 이 기자들이 보는 기자협회부인데 오늘 나왔습니다. 그 아래 기사, 일면 아래 기사 보시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줄리 인용 보도 비판 성명을 냈다. 일방적 주장을 받았으나, 자, 기자들도 지금 오마이뉴스는 상당히 진보적인 매체죠. 진보적 매체의 기자들이 이렇게 이 오마이뉴스 이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자, 그런 기사가 오늘 기자협회부에 실린 겁니다. 이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그것을 이 줄리 운운한 그것을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서 기사를 쓰느냐.
자, 이런 식으로 자사를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7일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안혜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를 단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안 전 회장은 1997년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줄리 김건희 씨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기자들이 오마이뉴스 기자 10년차 이하 기자 18명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서 내용부터 과연 공직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사안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대선에서 지금 대선 후보의 부인이 과거에 무슨 뭐를 했다 이런 것이 이게 어떻게 검증 대상이냐. 그 사안부터 의문이 든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 한 개인의 안혜욱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쓰는데 거친 기사였다. 이렇게 자사 보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개인 차원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 오마이뉴스 안에서조차 그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김건희 그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의 관련된 쟁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YTN 보도에 의해서 제기된 것은 세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경력은 좀 포장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하나의 실적은 위장이 됐고 하나의 실적은 과장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어제 세 가지죠. 첫 번째 의혹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기획이사로 일했다. 자, 그런데 게임산업협회 설립은 2004년 6월이었다. 그리고 기획팀, 기획이사 이런 건 없었다. 자, 이렇게 반론이 제기가 됐죠. 자, 여기 대해서 김건희 씨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 사람들이 본인이 김건희 씨가 몸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약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포장이 된 거죠. 정식으로 그 기획팀의 기획이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서로 그쪽 직원들과 친해서 일도 좀 도와주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1억시에 대학 겸임교수를 받기 위한 1억시에 대학 겸임교수는 직장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겸임 말 그대로 겸임이니까 직장에서 익힌 이 노하우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겸임교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포장을 한, 이것도 물론 본인이 가오지만은 이것이 과연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거부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실적이 위장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명백한 가오입니다. 2004년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김명신, 이름 바꾸기 전에 이름이죠. 김명신 이름조차 없다. 주최 측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대표가 그거 내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자, 이것은 명백한 가오죠. 그리고 이 실적 위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적 과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4년과 2006년 두 번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특별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수상은 개인이 아닌 출품 업체가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을 한 2004년에는 그러지 않았고 2006년 거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과장된 것이죠.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팀이 한 건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갈래 의혹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하자가 되느냐, 결정적 하자가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내로남불 이야기가 합니다. 조금 전에 기사에서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그 이야기한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내로남불 칼날 위의 윤석열. 자, 내로남불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조국 일가를 수사를 했는데 본인의 가족 문제가
대해서 해명을 하니 그것은 내로남불 아니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그런데 이것은 조국과 윤석열을 비교를 할 상황이 아니죠. 자, 조국 같은 경우는 의혹이 불거졌던 수사 대상이 됐던 사모펀드나 아들, 딸 입시 비리 의혹이나 또 사학 비리였죠. 웅동학원 문제. 이 모두에 조국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막 연관이 됐죠.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고 지금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쏟아지는 이런 의혹들은 결혼 전의 일이고 또 전혀 윤석열 후보가 어떤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로남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결혼 전 일 이야기, 이 홍준표 의원도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면 모두 납득이 되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모두 납득이 되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정가 사범은 모두 용서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국정을 담당하려고 대선에 나온 본인 이야기죠. 이재명은. 김건희 대표는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국정은 남편은 윤석열 후보가 담당하라고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단순 비교하는 것도 좀 억지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 일종의 이 파동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것을 지적을 했지만은 제가 찾아보니 2021년 7월 12일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대선 후보 본 경선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죠. 그때 이 이낙연 쪽에서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부터 불거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아니 결혼 전까지 어떻게 그렇게 다 검증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7월 13일자인데 이 대선 후보의 가족 검증, 자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이런 기사입니다. 대선 후보의 가족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이 기사인데 여기서 배우자 검증 필요에 이제 후보들이 공감을 하는데 결혼 전 문제 포함되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낙연은 문제될 만한 건 들춰내야 된다. 결혼 전 거라도. 이재명은 후보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결혼 전 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7월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의 얘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이다. 결혼 이후에는 가족으로 동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사까지 후보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캠프 주변에서 또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막 그 결혼 전의 일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4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5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도 본인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게 벌써 한겨레 신문 7월 달의 기사 내용입니다. 주변의 검증이, 후보 주변의 검증이 격화할수록 정작 대통령 후보자 본인의 비전이나 정책 이런 것은 따져볼 공론의 장이 더 좁아져 버린다. 공론의 장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런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후보 부인이 올라가 있으니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윤태곤 더모아 정체분석실장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자, 새로운 링과 게임을 만들지 못하니 거꾸로 과거 얘기만 나오는 것이다. 대선을 이것만 가지고 치를 수는 없다. 대선 후보들이 새 의제를 내놔야 새로운 논쟁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지적이 7월 달부터 벌써 나왔는데 지금 다시 이것이 쟁점이 된 거죠. 그러니 이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는 후보 대결에서는 어차피 한계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자.
대신 이쪽에서는 김혜경 씨,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는 강폭 행보를 막 벌이고 있죠. 강폭 행보를 벌이고 여기서는 언둔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김건희 대표는 언둔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막 이 줄리 의혹부터 이런저런 의혹들을 막 떨쳐내서 무작정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윤석열 후보가 극복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 김건희 씨를 등판을 시키고 또 어떤 이 메시지를 발전하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승부처가 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승부처가 되는, 그것이 비정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승부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톱 보시면은 청와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사망자 100명 육박, 지금 K방역 이런 식으로 자아자찬을 막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확산 일로를 걷고 있고 하루 사망 94명, 위중증 906명 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책 준비하고 있다. 우물쭈물 할 일 없다. 근데 지금 우물쭈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김부겸 총리가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또 며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미 의료 현장은 붕괴 시작됐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박수현 수석은 우물쭈물 할 일 없다고 했는데 아무도 결단하지 않는 특단 대책. 청와대 박수현 수석은 수요일, 목요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수요일, 목요일이냐? 오늘과 내일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 난리통에 호주에 국빈 방문하러 갔죠.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받고 오늘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오는 항공편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죠. 거기 있을 때는 좋았는데. 자, 방역이 무너지는데 컨트롤 타워가 실종됐다. 청와대 수석은 방역 조치 준비되어 있다. 총리는 소상공인 피해 고려해야 된다. 질병청장은 적절한 대책 검토 중이다. 전부 검토 중, 고려, 준비 이렇게만 하고 누구 하나 결정을 못하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 전에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호주로 가버렸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만물상 보시면은 임기 말 대통령 외유 논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임기 말 되면은 쭉 이렇게 해외를 다닌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김정숙 버킷리스트를 설명을 며칠 전에 들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했는데 이 기사를 달았습니다. 역대 정부가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되면은 갑자기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가고 또 발리 그러니까 노무현, 스페인, 이탈리아, 이명박, 발리 이런 데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프리카 3국 순방.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 초에는 주변 사강을 막 다니는데 임기 후반기에 갈수록 주로 일반인들의 가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 전 수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지금처럼 국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계속 줄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한국의 국격 때문이죠. 위상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역대 외교부 장관들은 대통령이 골치 아픈 현안이 쌓인 국내보다는 환대가 기다리는 외국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들은 해외 순방 일정을 꼭 짜야 됐다. 외교관 출신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이것은 뇌물이다. 퇴임하려고 하는 대통령에게 일종의 뇌물을 바치는 식이다. 자, 문재인 호주 방문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매일 비상인데 해외에 있었다. 요즘 호주는 미국과 함께 반중국 전선의 최일선에 있죠. 그런데 문재인은 호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한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선을 그었습니다. 자, 국빈 방문이라면은
그 나라와 정말 친선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호주에 가서 호주의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빈 방문하러 가서. 그걸 왜 갔느냐? 버킷리스트 채우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6대국 정상외교 완성을 이룰지 임기 동안 6대국을 다 가보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만무상은 끝을 맺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죠. 과거 대통령들이 했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를 타고 남방으로 겨울철에 따뜻한 남방으로 국빈 방문을 가고 그 사이에 코로나 컨트롤 타워는 비어있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맞았습니다. 소금권의 혼수를 보내드리는 조간 땅풀이었습니다.